자, 지난주에 이어서 상관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해서 기본적인 것을 쭉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하고 십성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하고 십성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오행인데 이걸 어떨 때는 육신으로 나누고 어떨 때는 십성으로 나누거든요. 육신으로 나눌 때는 생해주고 극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업을 따질 때는 부업, 도와주냐 힘을 빼주냐 힘의 관계만 따질 때는 육신으로 나눠요. 육신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육친을 얘기할 때도 육신으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십성을 할 때는 이거를 음양으로 나누면 십성이 되거든요. 십성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은 희와 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좋은 거고 어떤 거는 안 좋은 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격국을 따질 때는 반드시 십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모든 거는 십성의 기반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힘의 강약 이걸 가질 때는 육신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생해주고 극하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십성을 다 기술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60만 해가지고 대략적인 것을 거기는 음양이 있다라고 이제 오해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비식, 제, 관, 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육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음양이 다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십성을 그렇게 유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해주고 이제 생하는 관계는 다 아시겠죠. 내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재를 생하고 제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이 나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건너뛰면 극을 하는 관계예요. 나는 재를 극을 하고 식신은 관을 극을 하고 관은 나를 극을 하고 인수는 식신을 극을 하고 재는 인수를 극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건너뛰면 극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는 상관을 배우는 거예요. 식신이라고 써져 있지만은 우리는 상관을 배우기 때문에 이걸 상이라고 바꾸죠. 이렇게 자, 상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격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불선자이기 때문에 불선자는 나에게 힘을 빼주는 거하고 이 빼주는 거하고 불선자를 극제해 주는 걸 가지고 격국을 이뤄요. 그래서 상관이 재를 이용하는 경우, 상관이 인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지고 기본적인 격국을 이뤄요. 하지만 상관은 관하고 잘 안 쓰이니까 이걸 살로 바꾸죠. 살로 바꾸죠. 상관은 살을 극을 할 수가 있어서 살이랑 같이 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을 이루는 게 어떻게 됩니까? 상관하고 인수하고 이루고 상관하고 재하고 이루고 상관하고 살하고 이루어요. 이게 기본적인 격을 이루는 가지수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상관이 인수하고 재를 같이 쓰는 경우, 상관이 살하고 인수를 같이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관하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하고 관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조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조후.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상관이 뭘 가지고 격을 이루냐면은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룬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격을 이루는 거예요. 상관의 힘을 제가 빼면서 격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상관은 기본적으로 불선자예요. 극제를 해줘야 돼. 폐인하면서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상관이 살을 가지고 상관 대살
해가지고 격을 이루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원래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하고 쓰진 않는데 관하고 쓰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문제는 조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왜 조후를 상관에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상관은 일간과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조후는 화와 수의 문제예요. 화와 수의 문제인데 화인 경우는 목일간이 화월에 났다. 목화 상관하고 수의 문제는 금일간이 겨울에 났다. 금수의 문제라고요. 이게 이어져 있잖아요. 목이 화를 생해서 화를 더욱 높여주고 금이 수를 생해서 수를 더욱 차갑게 하고 이게 조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상관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후가 별도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조후의 문제, 그 상관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으냐면은 목화 상관이 견수를 할 때, 그리고 금수 상관이 견화를 할 때 그게 굉장히 귀해진다고 했어요. 목화 상관이 견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격이죠? 이 중에서 목화 상관이 수를 봤어. 이쪽이라고 해서 2번이라고 2번 이렇게 2번인데 그 2번이 수가 그래서 수가 나옴으로써 상관 팽인으로 격을 이뤘는데 수가 뭐까지 해결해줘요? 조후까지 해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귀해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금수가 화를 봤어. 이건 어디에 속해요? 이게? 이쪽에 속해요. 이쪽. 뭐 특히 이 3번에 속한다고? 3번에 속하죠? 대사라는 경우야. 그래서 화가 나와서 상관 대살로 격을 이뤘어요. 그런데 화가 조후까지 해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격이 더욱 커지는 거란 말이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가 격을 이루어주면서 조후까지 해결해주고, 이것도 격을 이루어주면서 조후까지 해결해주니까, 이게 그 수기가, 그 수기가 10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배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상관이 재를 쓰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보죠. 그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상관 문제부터 보시죠. 1번. 상관 용제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첫 번째로 상관이 생재한 경우, 상관이 그냥 재를 쓰는데 상관이 그냥 자연스럽게 재를 생해가지고 격을 이루는 경우, 이거는 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조건이 붙어요. 상관이 재를 생해줘야 돼. 그러면은 아까 잠깐 우리가 이 구성이 이렇게 나왔죠. 비가 있었고 식, 재, 관, 인 이렇게 있는데 부옥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하는데, 부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내 힘을 보태주냐 내 힘을 빼가냐 관계잖아요. 부옥으로 따질 때는 선이 이렇게 그어진단 말이에요. 얘네는 기운을 내 기운을 빼는 거고, 내가 극을 해주니까 얘도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나를 극하는 거니까 얘도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 기운을 보태주는 거예요. 생을 하면서. 근데 격을 상관이 생재를 하잖아. 그러면 상관, 여기는 식신이라 상관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같은 위치예요. 상관이 생재를 하니까 이 격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재가 떠가지고 격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일간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대부분.
그런데 일간이 너무 약하면 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상관생제에서 조건은 뭐냐면은 조건은 뭐냐면은 신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관생제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두 번째로는 뭐 제가 근이 있어야 된다. 제가 유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여기 약간 부차적인 거고 약간 부차적인 거예요. 재를 가지고 격을 이뤘으니까 일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는 일간은 재를 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은 보세요. 일간이 있고 여기가 상관이 이렇게 월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재가 이쪽에 있거나 또는 뭐 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재가 이렇게 있는데 일간은 항상 재를 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의 뿌리가 없으면은 재의 뿌리가 있으면은 극을 하더라도 얘가 역할을 제대로 하거든요. 뿌리가 없으면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재가 뿌리가 그냥 그 정도에서만 이해를 해서 그냥 뿌리가 있는 것이 좋다. 이러면 훨씬 귀해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상관생제예요, 이건. 상관생제격인데 신이 강하지 않고 신이 약하면 네. 격이 안 이루어지면 격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격이 그 부기 정도가 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은 운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면 내가 귀해지는데 그런 운이 안 나면 내가 그 귀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함의 정도가 낮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두 번째, 이 상관이 재를 가지고 해서 격을 이루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생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화상위제. 이게 이제 뭐 약간 용어상으로는 어려운데 화상위제라는 것은 상관이 변해가지고 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재를 생하는 그건 이치는 같은데 상관 자체가 아예 재로 변한 거, 바뀐 거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요. 이러면은 이거는 되게 어떤 거냐면은 이 상관 자체가 여기하고 삼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관이 해가 나왔다. 그럼 여기에 미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자체가 목이 되잖아요. 목이. 이게 상관이 되려면 일간은 뭐가 돼야겠습니까? 금이 돼야죠. 금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금이 상관이 됐는데 미가 나왔어. 그럼 이게 목이 되잖아요. 목 자체가 뭐가 되죠? 재가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수생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 자체가 옆에 미를 가지고 합을 해가지고 변해서 목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이 변해서 재가 된 경우는 이거는 상을 가지고 재를 생하는 그 단계를 지나서 그냥 상관 자체가 그냥 재가 된 경우예요. 재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대위숙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대위 수기. 이 수기가 되게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생제보다도 상관이 바뀌어서 재가 된 게 상관용제로 격을 이룰 때 훨씬 어떻다? 귀하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세 번째, 재상이 유정을 하다고 했어요. 재와 상관이 유정하다. 재와 상관이 유정하면은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이 화상위제하고 그 귀한 정도가 같은 거예요. 화상위제. 이 위에 있는 얘하고 그 귀한 것을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같다고 했어요. 그 표현을 뭐냐면은 그 수기가 불상상하였어요. 서로 상하를 나눌 수가 없다. 상하를 나눌 수가 없을 만큼 두 개가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유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통한다. 일간이 나오고, 그렇죠? 일간이 나오고 여기에 월지가 나오는데 상관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격이죠.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상관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관생재가 됐는데, 그런데 뿌리를 같이 월지에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걸 유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센 놈이 월지잖아요. 월지에서 내 격국영신과 격국을 성격시켜주는 내 상신과 같이 뿌리를 두고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유정하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이 상관이 변해서 재가 된 케이스하고 그 귀한 정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 케이스 지난번에 봤는데 한번 이것도 이해가 가고 이것도 이해가 갈 텐데 2번 케이스만 실례로 지난번에 보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봐보죠. 그 케이스만 갖고 갑자 을해 신리 무자.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얘가 일간이죠. 일간이고 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음량이 다르고 금생수니까 이거는 상관이 되는 겁니다. 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격. 자, 그런데 이거는 일단 빼놓고 보자고 했었죠. 이게 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불이 나와서 이게 재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죠. 몇 가지가. 첫 번째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일단 상관생재죠. 상관생재인데 첫 번째 문제는 금수죠. 금수상관이에요. 금수상관에 화가 안 보여요. 금수상관이면 굉장히 춥죠. 근데 금수상관은 상관생재가 불귀하다고 했어요. 불귀하다. 왜 금수상관의 상관생재가 불귀한가? 여기에서 상관생재라는 것은 수생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차가운 거고 겨울의 수고, 금이 도와주고 있는 겨울의 수니까 너무너무 차가운 거고, 이 차가운 거는 목을 생하는 것을 잘 못해. 이거를 옛날의 얘기가, 이게 문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수는 얼어붙은 수죠. 동수는 불능하다. 불능 생목이라고 했어요. 생목. 동수는 목을 생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금수의 상관생재가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후 때문에. 네, 조후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굉장히 잡되게 정편이 혼잡이 됐어요. 정편이 혼잡됐다고요? 혼잡. 우리 식신격에서도 식신생재를 할 때 제가 음량이 이렇게 정편이 혼잡돼서 나는 그 귀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실 상관도 마찬가지죠. 이 혼잡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잡하다라고 하는 기본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귀함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더 있냐면은, 이 신금에 아까 여기 뭐가 있었지? 자가 있었죠. 자,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신금에 일간이 굉장히 신약합니다. 신약해요. 일간에 뿌리가 없어요. 중간에 도와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신약하니까 이 격국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가 미가 오네. 이렇게 미가 와요. 미가 와서 상관, 수생목을 할 필요가 없이 이것 자체가 목으로 바뀌어버려요. 국을 이루면서 해명이 목국의 반국을 이루잖아요. 그럼 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이 뭐 생해주고 자식고가 없으니까는 이
동수불생목이니 이런 것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이 생겨요. 제대로 생긴다고. 그래서 1번이 해결이 되죠. 2번 이런 경우에는 굳이 생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잡학은 아니건 관계가 없이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라.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이 3번은 일간이 여전히 약하거든요. 이건 뿌리가 없잖아. 재단 신약이 네, 뿌리가 없다고. 맞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왔느냐면은 무토가 이렇게 와주거든요. 무토가 뭐예요? 인수예요. 정인. 얘가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가겠지만은 이 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인수거든요. 재가 인수를 극하고 두 개가 이렇게. 이 재가 굉장히 셀 때는 인수가 와 있는 것이 격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인수가 굉장히 강할 때, 상관팽이로 인수가 굉장히 강할 때는 재가 와서 인수를 약간 제어해주는 것이 격국의 균형을 맞춰주고 굉장히 귀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무토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격국이 귀해지는 거라고요. 이런 약점들. 어머니가 큰 귀인이겠네, 이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상관 용제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상관 페인으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상관격을 이루는 두 번째 케이스는 상관 페인입니다. 상관은 기본적으로 불손자예요. 그래서 득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인수가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런 조건은 지극히 당연한데 조건이 있어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숙이잖아요. 근데 뛰어난 면이 있는 거라고. 그걸 완전히 박살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상관하고 똑같은 그 불선자지만 살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하고 사용하는 형태가 약간 달라요. 살은 확실하게 극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상관은 그렇게 해주면 약간 좀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좀 어려운 면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상관이 인수의 극제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왕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힘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이 약간 초라고 하는 것은 약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간 좀 약한 듯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수가 와서 격을 이루는데 인수가 상신이잖아요. 격을 이루는데 상관에 100% 힘을 쏟아가지고 인수가 하면은 안 되거든요. 상관의 일부의 극만 해줘야 되거든요. 상관에. 그러면 인수의 나머지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나를 도와주는 데 써야죠. 나를 도와주는데 인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격이 아주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의 유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약간 힘이 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그런 거라고요. 이래야지만 이제 수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의 저기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임신년 병호월 갑오일 임신일. 자, 갑이죠. 갑이 5월에 났어요. 갑이 5월에 났으면은 상관이죠. 상관격이죠. 상관격인데 상관이 병으로 올라왔어요. 식신의 모양을 하고 올라왔어요. 이 위로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힘이 내가 세다는 걸 뜻해요. 이 천간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지에만 있으면은 상관이 조금 힘이 세진 않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천간으로 어떤 식신의 모습이든 상관의 모습도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기운이 세다라고 하는 걸 뜻해요. 그런데 옆에 5가 같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운이 세겠어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센 거란 말이에요. 월지를 전체를 내가 다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상관이 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퇴왕한 정도로 봐야 된단 말이죠. 상관이 퇴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수를 폐인을 해서 인수를 쓰잖아요. 인수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인이 두 개가 나왔는데 앞에 뿌리 지지의 뿌리가 아주 힘이 센 뿌리를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 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이 굉장히 세다고요. 인 자체도 굉장히 세. 그러면은 상관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인이 굉장히 세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보세요. 이 상관 자체가 태왕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극지하는 인수도 힘이 제법 세져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간목이 일간의 뿌리가 없어요. 일간이 너무너무 약해. 그러면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인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인수가 같이 이렇게 와 있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약하고 상관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수가 와도 충분히 격을 예쁘게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관 폐인은 기본적으로 금수 상관인 화목 상관인 경우에는 폐인할 때는, 그렇지, 목화 상관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후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 여름의 목이잖아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이 수가 와서 조후를 해결해 주니까 이거 자체 격국이 여러 가지로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라평정의 명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일품직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목이 복륜했어요. 수를 만난 거죠. 복륜, 수를 만난 거죠. 윤택함을 만나가지고 그 수기가 100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수기가 100배가 됐다. 100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품직이다. 여기서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인이 왕하거나 인의 근이 굉장히 깊다, 심하다.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근이 깊다라고 하는 거하고 인이 왕하다는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이 나올 필요는 없다. 불필다경했어요. 많이 나올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는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 많이 나오더라도 조건에 맞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나올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인수의 편정,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중복이 돼서 첩출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음과 양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잡하다는 뜻도 되고, 아까 힘이 되게 세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정이 같이 붙으면 되게 힘이 세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불수라고 했어요.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상관이 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상관이 약해. 신은 중하다는 것은 신은 힘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상관은 약하고 나는 힘이 세. 그런데 뭐가 다 있어? 인수가 많이 나왔어요. 각연했어. 그러면 인수가 많이 나왔는데 인수가 극을 하는 상관은 약해. 그런데 일간은 되게 강해. 그러면 인수의 이 모든 힘이 어디로 간다? 상관을 치는 대로 간다고요. 이러면 이 격은 깨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빈궁직역이 된다. 아주 궁핍하고 가난한 빈궁직역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빈궁직역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성된 거는 격이 깨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상관 페인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내 부모가 내 자식을 너무 강하게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른데 신강하다는 그거를 보면 돼요. 형제 여기 있죠. 비교법자 많은 게 이제 신강하다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인수가 강하면 아니 나는 배가 부른데 엄마가 자꾸 먹이면 그 괴로운 거잖아. 그냥 안 먹으려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가 누굴 쳐? 내 자식한테 직접 가서 먹이러 가는데 그 자식은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 상관이 깨지니까 그건 빈궁한 거라 나오는 거야. 내가 약하면 엄마의 덕을 다 받아. 내가 이제 그러면 되는데 내가 강하고 인수도 강하면 뒤쪽이 아니고 좀 약간 저기 떨어진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 갔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배운 두 가지 배웠습니다. 상관용제, 상관페인을 배웠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을 이제 보시죠. 상관대사를 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상관이 경용, 제인, 제와 인수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관이 제를 가지고도 격을 이루고 상관이 인수를 가지고도 격을 이루어. 그런데 제와 인이 같이 나왔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하고 인은 어떻게 됩니까? 상극해요. 서로 극을 한다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정관격을 배울 때 정관격에서 정관을 굉장히 좋게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관에 힘을 보태주는 제와 정관을 보호해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관을 중심으로 제와 인수를 가지게 되면 그게 최고의 격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최고의 격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온 제와 인이 서로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경우라고요. 자, 제와 인이 상극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제와 인을 같이 쓰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는 불병용이라고 돼 있죠. 제와 인을 이제 같이 쓰지는 않은데 만약에 두 개가 양청하게 되면 양청하다는 뜻은 두 개가 서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청하게 되면은 이거를 서로 사실은 양청하면은 거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불애하는 거잖아요. 거리낌이 없으니까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수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야. 그러면은 언제 상관이 제와 인을 쓰느냐? 이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제와 인을 쓸 수가 있느냐를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쓸 수 있는 케이스. 첫 번째 뭐냐면은 생제할 때. 생제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상관이 생제로 격을 이뤘어요. 격을 이루는 케이스야. 그런데 생제인 경우에 제가 태왕해. 상관생제로 격을 이루는데 제가 너무너무 많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일간의 힘이 확 빠집니다. 일간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왕한 경우에는 그때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수가 이렇게 나와갖고 대인해가지고 일간을 도와주는 경우에 격을 이룬다고. 같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경우에 인수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페인 격국에서 그러니까 상관 페인으로 격을 이루어가는데 페인자가 이런 격에서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인수가 태중해. 인수가 태중하다는 거 태왕하다는 같은 뜻이고요. 인수가 되게 세. 그러면 상관이 깨지겠죠. 이때 제가 나와. 대제하는 거야. 제가 나와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인수를 쳐줘. 상관을 보호해줘. 이럴 때 페인자가 제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 한쪽에 재가 있고 저울에 한쪽에 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뭐 인수가 이렇게 이씨 쓰는 거예요. 재가 너무 태왕하면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수가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인수가 너무 세면은 인수가 상관을 치니까 상관을 박살내니까 재가 인수를 극지하면서 상관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상관격에서 재와 인수가 서로 이렇게 추를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화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 중화를 이루어서 이 격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격에서 재와 인을 써서 격을 이루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 실례로 잠깐 뭐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봐보면요. 실례를 한번 도통제의 명이에요. 도통제 정유 기유 무자 임자. 자, 무일간이 6월에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관격이죠. 상관격이고 여기는 겁재고 나하고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상관 생제를 하는데 상관 생제로 제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뿌리가 이렇게 자가 두 개나 이렇게 양인 이 제 입장에서 자가 이렇게 세게 나왔어요. 제가 아주 크죠. 그 다음에 이 무는 어떻게? 옆에 기가 있지만 뿌리가 없어요. 토가 없어. 이건 이제 약한 거지. 쟤는 대신에 굉장히 센 거고. 그래서 정화가 나와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수잖아요. 인수가 이걸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인수가 도와주는 거 이외에 또 뭐다? 그러니까 6월 가을이고 금생수해서 이 수를 이뤘기 때문에 수도 많고 금도 많게 되는 거란 말이죠. 수도 많고 금도 많으니까 이거는 계절적으로 차가운 거라고. 토 입장에서는 되게 차갑고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고요. 조우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운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거를 정화가 나와가지고 조우와 그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통제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우적인 면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금수가 많아가지고 많아서 이게 차가움을 느낀다. 각한 그랬어요. 차가운 조가 맞지 않다는 뜻이죠. 이때 득화를 해가지고 융화가 됐다. 융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차가운 것이 풀린 거죠. 융화가 됐다는 것은 이게 풀린 겁니다. 이래서 이제 격이 귀해진 거고, 사실 이거 전에 따져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재하고 인수하고 서로 양청하고 서로 깨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천간에 이렇게 같이 투했을 때 이기가 넓어요. 넓으면은 서로 직접적으로 깨뜨리지를 못해. 그리고 중간에 이 무토 기토가 있으니까 인수를 극을 하잖아요. 중간에 막아주는 것까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수가 정화를 깨뜨리지를 못해요. 합도 안 돼요? 합도 안 되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서 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 잠깐 제가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A하고 B하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걸 바로 깨뜨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거 바로 깨뜨리면은 B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깨뜨리질 않고 얘가 B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깨뜨리지는 못하니까는 A는 A로서 역할을 해주고 B는 B의 역할을 하게끔 돼 있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직접적으로 깨뜨리지 못하면은 임은 임으로서 역할을 하고 정은 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있다. 바로 옆에 B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친다라고 할 경우는 이 B의 역할은 못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양청하냐 못하냐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멀어도 그렇고 중간에 둘 중에 하나를 극을 하는 게 중간에 끼어 있어도 두 개가 서로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엑스를 못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승상의 명인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자, 인술년, 기유월, 그 다음에 무오일, 정사, 시예요. 자, 무일간이 6월이니까 당연히 상관격이죠.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유 금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금도 제법 세요. 상관도 제법 세. 상관도 제법 세고 오술 화국을 이루어요. 이거는 화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상관 폐인의 격이란 말이죠. 근데 상관 폐인이 국을 이루면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인수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인수가 굉장히 세다고. 상관보다도 인수가 훨씬 세요. 이때 이거를 제가 와가지고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수가 상관을 가볍게 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인수를 극제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 전체 격국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지지는 예를 들면은 5가 중간에 있어도 사랑 유가 하게 되고 또 유가 중간에 있어도 오술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우리가 일단 이 연상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책의 초반에서 그런 부분을 배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끼어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여기 우리 책에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 법칙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승상이잖아요. 승상이면은 여기 있는 재 자체도 사실 좀 힘이 있어줘야 되는데, 근데 재의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격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극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이 사유, 금국, 금 자체가 여기에는 제법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생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런 것도 이제 쭉 봐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운이 어떻게 가는가 또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토운이니까는 이게 이제 금운과 수운으로 이렇게 쭉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를 하면은 되겠다. 자,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좀 쉬셨다가 그 다음에 상관, 대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살 가지고 격을 이루는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상관 대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관 자체가 살을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격을 당연히 이룹니다. 그래서 유제, 상관으로서 그러니까 살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살이 상관에 의해서 인상이 상관을 만나서 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관인데 살이 들어온 거죠.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그래서 양득기의라고 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마땅하다 거죠. 그러니까 격을 이룬다는 거예요. 단지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죠.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무재입니다. 왜죠? 재의 특성은
재의 특성은 상관의 기운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는 살한테 기운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상관이 살을 극제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재가 딱 끼어들어서 기운을 유통시켜버려요. 그러면 뭐만 기운이 세진다? 살. 그래서 살이 깨지는 거예요. 살이 극제를 당해야 되는데, 자, 무죄해야 된다. 이 조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강로의 명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민, 정리, 병인, 임진. 근데 이 부분은 명례가 상관 대사를 설명하는 명제로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일간이고 이게 미죠. 월지인데, 정하고 임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거는 합을 이뤄요. 합에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살 하나만 나와 있죠. 여기는 미라고. 미가. 근데 미의 안에는 뭐가 있죠? 미는 여기 여름이죠. 토. 여름이니까는 여름의 시작은 정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미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니까는 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정기는 기토예요. 이 정기 기토가 마치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얘는 지금 상관 대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명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기 취용에서 이전에 배웠던 게, 이 잡기라고 하는 것은 토를 잡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토를 잡기라고 한다. 잡기에서 용을 취하는, 격국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반드시 천간으로 이 중에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 합을 해가지고 그 합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잡기 취용에서 용신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안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걸 상관격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운 그런 거 가지고는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굳이 보자면은, 옆에가 워낙에 토기운이 세니까, 여기에도 토기운이 세고, 얘도 토에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얘는 토의 정기고, 그래서 기토가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일단 하자.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네, 그래서 상관대살인 거예요. 상관대살의 격을 이루는 거고, 이걸 이제 다른 걸로도 뭐 생각을 해봤죠. 이 격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난강망식으로 보자면은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병화는 어떤 게 반드시 나와야지만 규격을 짓냐면 임수가 나와야지 규격을 지어요. 그럼 임수가 일단 나왔잖아요. 근데 병화 미월에는 뭘 가지고 격국을 짓느냐를 이제 살펴보면은, 병화가 미월에는 임수가 넘버원이고, 두 번째 이 임수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좀 있어줘야 돼요. 금생수 해가지고 경금이 이렇게 와줘야 한다고. 또는 뭐 금 자체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고요. 금 자체가 이제 와줘야지 이게 최고의 격국을 구성을 해요. 근데 임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임의 힘을 보태주고, 또는 금 기운이 와주면 좋다고 했는데, 운의 흐름 자체가 정미부터 가잖아요. 이렇게 정미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무신 이렇게 가잖아요. 무신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경술, 신해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금수를 이렇게 쭉 가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더라도 격이 유의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이 틀 안에서 보자면은 기토가 이렇게 나온 거로 생각을 해야지 상관대살 이렇게 해서 격을 취할 수 있는데, 그거는 토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정기가 투한 걸로 이해를 하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시죠.
거기까지. 자, 상관대살은 이렇게 해서 뭐 명령이 여러 가지가 주어지진 않는데 상관대살은 워낙에 뭐 자연스러운 격국 형태니까 이쯤에서 상관대살은 이제 넘어가고, 상관대살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상관이 살하고 인을 같이 쓰는 경우, 이게 5번째가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관, 겸용, 살인. 상관이 뭘 같이 쓰냐면은 겸용, 살과 인을 같이 쓴다. 살과 인을 상관이 같이 써서 격을 이루는데, 왜 살과 인을 같이 쓰면은 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상관 대살이 있어. 상관에 살이 우선 있다고 치죠. 살이 있어. 그런데 상관 대살에서 상관이 너무 왕해. 상관이 너무 왕해. 뭐 태왕하다고 치죠. 상관이 너무 세. 우리가 식신격에서도 그렇지만은 나하고 상관하고, 이거 뭐 신이죠. 나하고 상관하고 살하고, 상관이를 극을 하고 빼서 이렇게 하죠. 이게 뇌를 극해주고, 이 세 개가 힘의 균형이 맞아야지 귀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신 대살할 때도 그렇고, 살, 식신 이렇게 써도 그렇고, 상관, 살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가 힘의 균형이 이렇게 맞아야지 굉장히 귀한 격이 되는데, 상관이 너무너무 세잖아. 이렇게 세죠. 상관이 세면은 이들 간의 균형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상관이 세면은 이들 간의 균형은, 살을 그러면은 세게 해준다? 안 되죠. 이러면 일간이 너무 약하죠. 일간이 너무 약하고 얘 두 개만 힘이 세면 안 된다고요. 이때 유일한 구제책이 뭐다? 인수가 와서 이 센 놈을 기운을 빼주고 내 힘을 보태주고, 이래야지 격이 산다고요. 그래서 격이 살과 인을 같이 쓰는 케이스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근데 이러한 포맷은 어디서 배웠냐면은 식신격에서 나왔어요. 이미 식신격에서 식신이 대살하고 있는데 인수가 나오면 그게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식신격에서 대살하고 있는데 제살하고 있는데 하여튼 살이 나와서 격을 이루는데, 인수가 나오면은 그 격이 기식취살로 바뀐다고 했어요. 식신을 버리고 취살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취살, 살로 바뀐다 그랬어요. 살격으로 바뀐다. 식신 자체를 인수가 약간 극대해주는 맛이 있으니까는 살격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게 되게 격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해요. 상관대살에서 인수가 나와서 상관을 약간 제어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게 이름은 붙지 않았어요. 기식취살처럼 이름이 붙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관과 살을 이용할 때 인수가 나오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상관, 겸용, 살, 이진하고 하는 격국이 만들어진다. 여기 체귀비의 명이 있어요. 귀비인데 보죠. 비민형, 병자, 일, 경자, 경자 1, 병자월 경자 1, 병자 다시 시. 자, 경금이 수를 봤으니까는 상관이죠. 근데 상관이 진짜 이 수가 이렇게 세 개나 있으면 상관이 되게 세요. 그리고 여기에 살이 올라와 있잖아요. 상관, 살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 이 상관을 커버하는, 상관을 극대해주는 인수가 이렇게 기토가 와가지고 상관이 살과 인수를 이렇게 같이 쓰는 형태가 된 거라고요. 이 경금은 사실 뿌리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인수가 진짜로 필요하죠. 인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관이 그러니까 경금이 상관과 살로 격을 이루는데 인수가 나와서 인수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격국이 확 살잖아요. 체리위의 명입니다. 자, 상관 그래서 상관 대살까지 했고 인수하고 살을 같이 이용한 부분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나와 있어요. 나머지 하나 이것을 마무리하고 끝내죠. 자, 6번째 상관 용관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관을 쓰지 않습니다. 관을 쓰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타격에서는 타격 다른 상관에서는 쓰지 않는다. 불용이다. 무슨 상관만 쓰느냐? 금수상관만 쓴다. 금수상관. 금수상관만 독의라고 했어요. 독의. 금수상관만 마땅하다. 마땅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상관만 쓴다는 거예요. 왜? 금수상관 너무 춥거든. 조후가 지금 절실하거든요. 그 조후가 살이든 관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 쓰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살은 그 자체로 격국을 이루면서 조후까지 해결해 주니까는 너무너무 귀하게 되죠. 그 수기가 100배가 되는데 관을 쓸 때는 약간 다르다고요. 관을 쓸 때는.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쓰려면은 이 관의 특성이 있어요. 관은 단지 다른 걸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관이 다른 걸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반드시 자기도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이 자체가 용신이 되려고 한다. 관은 항상 그래. 그래서 관 자체가 보조 역할만 하고 끝나기를 원치 않아. 관 자체가 상하게 되면 이 격국이 깨지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 자체가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다? 반드시 필요한 게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재와 인이 보호를 해줘야 돼. 재와 인이 보호한다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관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상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와 인이 보호를 도와줘야 돼요. 재와 인이. 그러니까 정관격에서 재는 힘을 보태주고 인수는 관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 관의 양쪽에서 이렇게 오른팔 왼팔로 해서 굉장히 귀한 격국을 이뤘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이 관 자체가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상관이랑 관이랑 같이 천간으로 올라오면 안 돼. 상관은 관을 반드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가 그랬잖아요. 불가 관하고 상하고 같이 병투 같이 투에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상관이 관을 가지고 조후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격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조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관 자체는 재와 인이 같이 나와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상관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 조건을 맞춰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하나의 승상의 명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이 맞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무신년에 갑자월에 경오 일에 정축시예요. 자, 경일간이 자월에 났으니까 당연히 상관 격이죠. 자, 자신 여기 수국을 이루니까 상관 격 확실하죠. 상관 격에서 상관 정화가 나니까는 여기는 관이잖아요. 상관 용관이 됐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재야. 재가 있고 얘는 뭐죠? 인수야. 네. 재와 인수가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된다. 같이 나와서 이 관을 어떻든 보호를 해줘야만 격이 이루어진다. 이거 자체가 조후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이 동금이잖아요. 동금의 조후를 화가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관이란 말이에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반드시 살과 관을 특별하게 구분을 해요. 그거를 일단
문제를 하시고 반드시 재와 인이 나와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래서 고관무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고관 관만 홀로 있고 도와주는 게 없어. 무보 옆에서 보좌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고관무보하게 되면은 격이 깨지고 격이 이렇게 성격이 될 수가 없고 또한 관하고 상하고 같이 올라오게 되면은 병투하게 되면은 같이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나 격은 귀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 연관에서는 금수만 해당이 된다. 이것까지 이제 배웠어요. 두 번째 예가 하나, 두 번째 케이스가 있네. 상관 연관의 두 번째 케이스. 비금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 연관인데 금수만 봤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 비금수에서 경관을 했어. 비금수에서 경관을 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관경관이라 그래요. 상관경관이라 그래요. 상관경관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이에요. 상관이 관을 보고 관이 상관을 보는 경우에는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안 좋은 건데 만일에 화상위재가 되면은 상관이 그냥 뭐 저기 재로 재를 생해주게끔 돼 있는데 상관 자체가 변해가지고 재가 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네. 그 상관 그 비금수일 때 그 상관이 옆에 있는 거하고 합을 해가지고 재가 만약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 상관은 기상은 그 상관 자체는 상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관은 상은 아니다. 그 상관이 아니다. 상관이 그 상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온 상관 경관을 그러니까 상관은 관을 깨뜨리는 건데 상관 자체가 변해가지고 재가 될 경우에는 관을 깨뜨리는 상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재를 만들었잖아요. 상관 자체가 변해가지고 재로 확 바뀌었어. 관을 오히려 도와주는 상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왕생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재로 바뀐 거니까 재로 바뀌어서 재가 관을 볼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제왕생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생관인 것이다. 상관경관이 아니라 제왕생관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승상의 명이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포맷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 임신, 기해, 신미.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일간의 기토, 그 다음에 신금이니까 여기는 상관이죠. 자, 상관이고 여기가 정관이에요. 관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상관격에 관이 이렇게 나왔는데 상관이 이 신금으로 올라왔죠. 식신으로 올라왔죠. 어떻든 상관격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보시라고. 이게 나왔는데 신하고 자하고 합을 해. 수가 되잖아요. 수는 뭐예요? 여기서 재란 말이에요. 재가. 그럼 이거는 금에서 원래는 상관 금인데 금이 변해가지고 수가 된 거라고. 화상위재. 재니까는 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을 도와주는 것이 된 거예요. 얘 재잖아요. 재. 상관의 역할보다는 재로 변해서 관을 도와주는 것이 됐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야, 근데 이 신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너 그냥 버무려서 이해를 할까?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햄이 목국까지 같이 있잖아요. 햄이 목국이 있어요. 목국이야, 목. 이게 관이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 지지에서는 햄이가 목국까지 이러네. 이게 관인지 살인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목이 아주 세잖아요. 이거를 이 신금 자체가 적당하게 사실은 극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관 자체를 제가 이렇게 생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살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이 식신으로 해서 제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같이 버물려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전체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게 관 자체가 굉장히 세잖아요. 살처럼 세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이 신금 자체가 맞춰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걸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상관이 제로 바뀌면은 그거는 상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금수 상관인 경우에도 관을 써서 격을 이루는 케이스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상관 용관인데 금수 상관인데 상관이 변해서 제로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 수기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동금이 용관을 하는데, 동금이야. 그럼 금수 상관이라는 거죠. 용관을 하는데 플러스 뭐가 있어? 화상 위제야. 이때 그냥 상관이 제로 바뀌는 경우, 그러면 앞에 케이스가 두 개가 같이 버무려지는 거죠. 그 격 굉장히 귀해진다고 해요. 이러니까는 어떻게 된다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극수극기라고 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뛰어나고 너무너무 귀해진다. 극수극기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귀해진다. 얼마나 귀한지 정승상의 명을 한번 보죠. 정승상의 명이 나옵니다. 병신, 기해, 신미, 기해. 신일간이 회월에 나서 당연히 삼각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관이 올라왔고, 이거는 전부 인수들이에요. 인수들입니다. 인수들. 그리고 이거는 상관인데, 상관이죠. 상관이 햄이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목이 됐어. 목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을 이루는데 상관 용관인데 옆에 인수가 있고 이 상관 자체도 변해가지고 재가 돼버렸어. 그러면 재왕 생관에서 인수까지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재와 인이 서로 이렇게 서로 극하지 않은 이런 케이스로서 굉장히 자체가 귀해진 겁니다. 귀해질 수밖에 없었네. 자, 여기까지 다 했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그 정승상이 장승상보다 훨씬 더 잘 나갔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극수극기라고 했으니까 같은 승상은 아닐 거예요. 그 제일 기다리 참 긴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여기는 이제 예제는 아니에요. 자, 뭐가 나와 있냐면 7번째 마지막입니다. 상관이 겸용이 나와요. 겸용 관살. 야, 상관이 살과 관을 같이 겸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걸 지금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관하고 살하고 섞이면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안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케이스는 극히 일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하는 거예요. 관살이 병투하게 되면은, 관살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관살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취청을 해야 된다. 취청이라고 하는 거는 맑아져야 한다는 거죠. 관살이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잡하다는 거예요. 잡하다는 겁니다. 혼잡됐다. 잡하다는 건 안 좋은 뜻이죠.
청을 한다는 건 자비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살이 같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뭔가 극이 되든 합이 되든 해가지고 사라져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취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금수인 경우에 금수가 이렇게 된 금수가 득지하게 되면은 금수가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될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이 얘기죠. 역시 귀하다.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괜찮다. 금수상관이 아닌 경우에는 격이 깨진다. 자, 그래서 다른 책에서 보더라도 이 관살 병용에 대한 거는 적천수에 나와요. 적천수에 적천수 적천수라고 하는 것은 자평 3대 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이건 자평 진전, 적천수, 난강망 이렇게 하는데 이 적천수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관살에 대한 함께 쓰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관살 틀렸을 때요. 관살이 서로 혼잡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혼잡이 되는 경우는 어때? 라고 누가 물어온다면은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때? 라고 물어온다면은 가한 경우도 있고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관살이 대체적으로 같이 쓰면 되게 안 좋은데 가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가한 경우가 있다. 이 가한 경우는 사실 언제냐면은 여기는 아까 금수라고 했죠. 동금인 경우에는 가하고 추금인 경우에도 가할 때가 있어요. 추금인 경우에. 특히나 경금일간이 6월에 난 경우. 경금일간이 6월에 난 경우에는 경금은 반드시 정화를 쓰거든요. 정화를 써요. 그래야지 격을 얘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정화가 나와줘야 돼 경금은. 근데 너무너무 금이 강할 때니까는 여기는 정화 플러스 경화도 같이 나와야 격을 아주 귀한 격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게 추금 아니에요? 추금. 그래서 동금인 경우에는 금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정화가 나와야 되고 동금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병화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관살이 같이 나온 경우에는 금에 해당하는 거고 동금이든 추금이든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상관격까지 하고 다음에 상관 치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